장로회 신학대학교가 또다시 친동성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총학생회가 주도한 강의에 제3의 성을 인정한다는 내용까지 전해지면서 총학생회의 이 같은 강연 진행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입장과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전 TV조선 대표이사 전무 딸의 막말 파문으로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연이은 사회지도층 갑질 폭로로 공분을 일으켰지만 문제만 키운 채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즌을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대표 신학교인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또다시 친동성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학부 정규 수업을 대체하는 총학생회 주도 강의에 친동성애 성향의 인권운동가를 초청해 여성과 남성 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전했는데 사전 모니터와 강의 참관까지 했던 교수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동문들과 학생들 간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학부 총학생회 사회학술국 주도로 열린 2018 인문 실천 캠프 현장. 강사로 초청된 인권운동가 김지학 씨가 다양성에 관한 강의를 전한 가운데 성별 정체성과 지향 모두 남성과 여성뿐 아니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정의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성별도 둘 중 하나일 필요도 없는 것처럼 성별 정체성도 둘 중 하나일 필요가 없듯이 성지향도 지금 우리가 흔히 동성애자, 이성애자, 양성애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분법적으로 정확히 나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어 김 소장은 성을 정의할 때 생물학적인 면보다 내가 어떤 성별로 나를 인지하느냐, 즉 사회적 젠더 개념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치는 교회를 비판하는 동시에 오히려 기독교가 성소수자를 공격하는 가짜뉴스를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시대적 배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성애를 죄라고 보는 시각은 근본주의자들의 취사선택적 문자주의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기독교나 성경이 동성애와 크게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은 뭔가 공포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결집을 해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근본주의적으로 취사선택적 문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권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지 말자.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김 소장의 강의 내용은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제도 안에서 성적 결합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을 창조 원리로 선포하며 동성애를 명백한 죄로 간주하는 예장통합총회의 입장과 명백히 충돌합니다. 김지학 씨는 예장통합교단이 앞장서 반대운동을 펼쳐온 퀴어 축제에 매년 참관하는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의 운영위원으로 강사 섭외 당시부터 친동성애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특히 일부 학생들은 울산대학교 이정훈 교수의 젠더 이데올로기는 교회 교육을 어떻게 파괴하는가라는 주제의 포럼이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건물 안에서 열리기로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반대 주제의 정규 수업 대체 강의를 편성하고 이를 학교 측에서 허가해 준 것은 동성애에 대한 총학과 학교 측의 입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김 소장의 강의 내용이 총회 결의에 위반한다는 비판에도 학교 측은 사전 확인 절차를 거쳤고 직접 참관까지 했다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전 조율을 하기 때문에 과정을 거쳐서 학생들이 스스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강의는 제가 직접 앉아서 들었고 2시간을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확인하고 하는 거지. 뭐 특별히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으신다라는 거죠? 예. 끊이지 않고 불거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친동성애 논란 행보 속 학생들과 일부 동문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1인 시위 및 규탄 집회까지 불사할 계획이라고 밝혀 사태는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가정에서 규칙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다음 세대의 신앙 전승과 부흥, 교회의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유대인이 3,000년이 넘도록 안식일을 지켜올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철저한 신앙 교육에 있는데요.
기독교 신앙이 쇠퇴하고 있는 이 시대에 가정 예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IFCJ가 주최한 이번 교육 컨퍼런스에서는 가정 예배와 다음 세대 신앙 계승의 중요성이 역설됐습니다. 구약 시대와 초대 교회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유대 신앙의 오랜 전통은 교회 쇄신과 영적 부흥의 모범을 보여준다며 오늘날 한국 교회의 회복과 부흥은 바로 가정 예배에 중점을 두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고려신학대학원 유해무 교수는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를 가르치는 것이라며 자녀가 부모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임을 깨닫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임재를 경험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 교수는 언약 공동체인 가정이 회복되고 나아가 가정을 통해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려면 부모의 역할과 책임이 절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정 예배의 목표가 뭐냐?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시민을 만들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 오늘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어 유대인의 안식일 가정 예배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 IFCJ 예키엘 엑스타인 총재는 유대인의 안식일 신앙을 통해 전해진 가정 교육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예키엘 엑스타인 총재는 안식일은 유대인에 있어서 집을 하나의 가정으로 만들어 나가고 가정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시간이라며 자녀들이 거룩함과 안식을 배울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끊임없는 신앙 교육을 진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Shabbat is our way of bringing God into our home, changing it from a house to a home, bringing God's presence and holiness into our family and teaching before they even understand anything. Teaching the children this concept of Shabbat Kodesh, the holiness of the Sabbath. 다음 세대의 심각한 가치관 혼란과 인구 절벽 속에서 기독교 신앙 계승이 어느 때보다 어려워진 시대, 참석자들은 가정으로부터의 철저한 신앙 교육과 예배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는 데 마음을 모았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구장로회 합동총회가 반기독교 세력 대응위원회를 발족하고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과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 이슬람 동성애 옹호 교과서 문제 등에 대해 교단 차원의 대응 정책을 펴기로 했습니다. 대한예수구장로회 백석 대신총회가 생명, 교회를 살리자를 주제로 목회자 영성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백석대학교 장종현 총장은 첫날 강의를 통해 믿음의 본질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래 그 자리에 우리 목사들이 있었거든. 참된 회개가 필요하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영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지 아니하면 그런 사람하고 다를 게 뭐 있는가. 이번 대회에는 백석 대신교단 소속 목회자 1,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엔 나라밖 소식입니다.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 신학을 공부한 세르비아의 한 목회자는 과거에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이들을 위해 치유자로 나섰습니다. 악몽 같았던 그의 경험이 하나님을 전하는 좋은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세르비아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This month my team is in Novi Sad, Serbia, working with a local Protestant church. Now, just 10 years ago, this church actually founded the first drug rehab center in the entire nation. I was healed from addiction. After one prayer, I was free. Pastor Dusan Berajic, or Bera, is one of the founders of Rainbow Rehabilitation Center for Addicts. It's a place that helps men overcome addiction free of charge. Bera says Serbia experienced a huge spike in drug addiction after its many years of war. For a reason was post-traumatic syndrome. Heroin is here really cheap because we are transit country for heroin from Asia to Europe. Milos Dosic and his wife Helena are both former addicts.
I was searching for some way out of that kind of life, and that's how I found this place. In Serbia, at that time, this was something totally new. Milos graduated from the program almost 10 years ago. Now he helps lead worship at the church. Would you say that your life is a miracle? Of course. That is something what miracle really is. As of this year, the program accepts 30 men at a time, and so far, over 300 have graduated. In Novi Sad, Miranda Lee, CBN News.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그 잊을만 하면 자꾸 나타나는 그 오너 일가의 그 갑질 문제, 이번에는 초등학교 3학년 딸이었습니다. 예. 그 이제 TV조선의 이제 전 대표이사의 그 초등학교 3학년 10살짜리죠. 그렇죠. 그 딸이 이제 그 50대 운전기사한테 말을 함부로 해서 그게 이제 보도가 돼서 이제 사회에서는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켰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 귀족, 요새는 이제 귀족 계급이 없지만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렇게 성공한 그런 사람들,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 이른바 이제 금수저라고 하는데,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가난이 대물림되는 그런 세대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부모가 말을 함부로 했으니까 자식들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만약에 자녀들이 그런 걸 배우고 자라났다면 이 나라의 장래가 상당히 암울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사회적 파장이 상당히 컸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이제 공개된 내용은 조적죄이다. 뭐 더 큰 내용들, 더 심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파일을 들어보니까 그 초등학교 3학년 아이치고는 너무 그 어른 흉내를 낸 것이 아니냐,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그 내용을 들어본 사람들은 상당히 이제 놀랐죠. 이게 어떻게 그 10살 먹은 더군다나 여자아이가 자기 아빠보다도 나이가 더 많을 수도 있는 그런 50대 운전기사한테 그렇게 함부로 너라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말을 하는 걸 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들은 이제 가정에서 아무래도 배우면서 자라기 때문에 부모가 그렇게 직원들한테 함부로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그대로 모방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적 시각도 꽤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이가 어른을 모방하거나 주변에서 환경에서 모방하는 것은 이제 가정 외에도 학교에서도 할 수도 있고 또 친구 간에서도 모방할 수도 있고 또 나쁜 거는 또 더 빨리 모방하게 되는데, 특히 또 뭐 일각에서는 요새 이제 게임에서 서로 게임을 하면서 채팅을 하다 보면 서로 이제 분노가 일어나니까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게임 챗이라고 그러는데 이 게임 채팅 사이에서 일어나는 말투에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게임 챗에서의 말투를 보면 상대가 몇 살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경호도 안 쓰고 뭐 말도 함부로 하고, 그래서 그 말투나 또는 그 내용을 보고 이게 과연 10살짜리 아이의 말투인지 또 그 어휘력이 상당히 놀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는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은 결국은 그 원인이 뭔지를 부모나 가정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다방면에서 찾아서 이 재발 방지책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됐다고 봅니다. 일이 이제 이런 사태까지 지경까지 오다 보니까 TV조선의 그 대표이사였던 방종호 씨가 사퇴하고 또 사과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사실은 이제 아이의 잘못에 대해서 아이가 처벌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이 잘못에 대해서 부모가 형사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욕죄가 뭐 성립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부모가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아이에 대한 이 말을 선동적으로 보도를 해서 결국 계급질이다 아니면 갑질이다 이러면서 이걸 선동적으로 보도해서 어떤 아이를 괴물로 만들어 가는 것보다는 아이의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아이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뭐냐, 또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언론들은 탐사 보도를 해서
결국 재발 방지책을 만드는 것이 국가 발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짚어봐야 될 것이 냉정하게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을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모욕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처벌할 수는 없죠. 형사 미성년자거든요. 그렇군요. 10살. 부모도 아이의 잘못에 대해서 부모가 처벌되는 것은 아니니까 형사적으로는 그렇고 또 이제 그 녹취, 불법 녹취하는 거 이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불법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 녹취된 내용을 일반에 공개를 하거나 거기에 어떤 의견을 붙여서 하면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여지도 여전히 있고요. 또 이제 그렇게 불법 녹취된 것을 언론에 이렇게 무비판적으로 막 보도가 돼 버리면 그럼 사회에서는 이 신뢰가 깨지는 사회가 될 우려가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맞습니다. 또 상대방한테 얘기할 때도 저 녹취해서 또 공개하는 게 아닌가 해서 마음에 있는 걸 털어놓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사실은 해야 될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신뢰가 깨진 사회가 될 우려 이런 것들도 역시 걱정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전에 그 대한항공 일가족의 그 어떤 그 행태를 축소한 것이 아니냐, 축소한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제도적으로도 좀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뭐 갑질 문화라는 게 지금 뭐 상당히 그 만연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점에 대해서는 갑질 문화가 있는 기업들은 사실은 이 자유경쟁 체제하 또 인터넷 세상은 상당히 어항 속에서 사는 것처럼 투명한 사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이 자유경쟁 체제에서 갑질 문화 있는 이런 회사들은 스스로 도태되고 또 건전한 기업, 착한 기업들이 이 사회에서는 이제 결국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갑질 문화는 이런 자유 경쟁에 의해서 서서히 도태될 것인데 그렇지만 이제 이런 아주 어린 아이에 대한 이런 문제들은 아이들은 우리 미래고 또 우리의 장래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발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미래의 인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것을 결국 괴물화시켜서 전부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아직 어린 아이들이니까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 그 행동에 대해서 정말 공정한 언론 같은 데서는 어떤 공영성 같은 것이 있으니까 정말 여러 가지로 각기 연구를 하고 또 탐사 보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취재를 해서 그 원인을 좀 찾고 그 원인을 찾으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또 찾는 그것이 이제 언론의 한 그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기업주들이 자신들이 일군 기업이다 보니까 또 기업에 대한 그 소유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큰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함께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기업을 함께 돕는 사람이다. 함께 일구 가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의식보다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오너십을 갖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문제죠. 예. 사실은 그 기업주들의 오너십은 그 사람에 대한 오너십이 아닌데 그 사람에 대해서 지배를 하려고 한다거나 해서는 안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업주들은 그 직원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동업자라는 인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인식만 갖고 있다면 기업주들이 어떤 이른바 갑질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잘못된 행동을 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제 결국 기업주들이 직원들한테도 상당히 경어를 쓰고 잘 한다면 그 모습을 본 결국 아이들도 그대로 따라 하겠죠. 사실 아이들이 예전에는 그 대가족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님한테 존경하고 경어 쓰고 이런 모습을 봐서 자연의 어른들에 대한 존경심을 배우면서 자랐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핵가족화된 데다가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 기회나 시간이 굉장히 짧고 아이들은 주로 자기 친구나 인터넷이나 여기하고 가까이 지내기 때문에 여기에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가정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 있어요. 핵가족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나 가정에서 어렵기 때문에 좀 유심히 살펴보고 얘가 친구는 잘 사귀고 있는지 쓸데없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거를 보고 또 아이들이 부모가 직원들한테 경어를 쓰고 잘 대해주는 그런 태도
특히 뭐 기사, 운전기사한테도 잘 대해주고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본인도 거기서라도 짧은 시간이나마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도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제 말이라는 것은 인격을 담는 그릇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가정이나 학교 또는 또래, 문화를 통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성경에서도 보면 사람들을 각 그 몸의 지체라고 이야기해서 돕는 관계, 존중하는 관계, 함께 상생하고 공생하는 관계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아이들의 문제는 이제 보도가 되는 것은 이제 기업주라든지 사회적 저명 인사의 경우에만 보도가 되지만 그냥 저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그런 집안의 가정의 아이들도 이런 문제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맞습니다. 있죠. 실제적으로. 그러고서 또 특히 기업주의 경우에는 고용인들을 내가 월급 주는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런 정근대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면 결국 그 기업은 이 사회에서 발붙이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1에서 32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하는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면 결국 성경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인 비난보다도 새로운 대안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라는 고민을 좀 더 깊게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성경 말씀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빛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이 포근해지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전국이 비상입니다. 차라리 추운 게 낫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겨울철 건강, 각별히 호흡기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